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탁구 혼합복식팀 신유빈 임종훈조가 홍콩을 세트스코어 4대0으로 안파하고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준하는 남자 유도 81kg급에서 동메달을 따냈습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송사업법이 모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사회적 합의나 여야 합의가 없었다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습니다. 인천공항을 출발해 노르웨이 오슬로로 향하던 에어프레미아 항공편이 장시간 비행을 하다 기체 결함으로 추정되는 문제가 발견돼 인천으로 돌아왔습니다.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한 지 하루 만에 경기도 수원의 주택가에서 술에 취해 10대 학생을 흉기로 위협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 학생이 곧바로 몸을 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미국 대선을 3개월여 앞두고 해리스와 트럼프 양측이 본격적인 선거 광고전을 시작했습니다. 해리스는 검사 시절 이력을 강조했고 트럼프는 해리스의 국경정책 실패 책임자로 규정하며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인도 남부에서 폭우로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해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흙더미에 갇혀 있지만 폭우로 인해서 구조 작업이 쉽지 않아 희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대통령실이 방송사법과 관련해 사회적 합의나 여야 합의가 없는 야당 단독 의결에 우려를 표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이미 폐기된 법안에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까지 방송사법을 강행 처리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방송사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는 사안인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라고 제2요구권 행사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주택가에서 술에 취해 10대 학생을 흉기로 위협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수원 서부경찰서는 어젯밤 9시쯤 수원시 세류동 주택가에서 귀가 중이던 학생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20대 A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피해 학생이 곧바로 몸을 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고 A씨는 흉기를 버리고 달아나다가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검거 당시 A씨는 만취 상태로 피해 학생은 A씨가 별다른 이유 없이 뒤쪽에서 다가와 흉기로 위협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천공항을 출발해 노르웨이 오슬로로 향하던 에어프레미아 항공편이 기체 결함으로 추정되는 문제로 급히 회항해 인천으로 돌아왔습니다. 회항 당시 항공기는 장시간 비행한 상태로 YTN 제보 영상을 보면 카자흐스탄 상공에서 인천으로 항로를 변경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로 인해 300여 명의 승객이 인천공항에 발이 묶여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탑승객은 YTN과의 통화에서 10시간 넘게 비행을 하던 중 기내 모니터를 보고 나서야 회항 사실을 인지했다며 기내에서는 인천 도착 2시간 전에야 상황을 안내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미 대선을 3개월여 앞두고 사실상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본격적인 선거 광고전에 돌입했습니다. 해리스 캠프가 공개한 두려움 없는 해리스라는 제목의 새 광고는 20년 이상 검사로 일하며 이룬 성과를 강조하면서 억만장자와 대기업 감세에 앞장선 트럼프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리스 캠프는 다음 달 전당대회를 앞두고 집행할 5천만 달러 규모의 선거 광고 가운데 첫 광고라고 소개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캠프는 해리스 부통령이 남부 국경을 지켜야 할 책임자였지만 실패했다며 해리스는 약하고 실패했으며 위험할 정도로 진보적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새로 선보였습니다. 트럼프 캠프는 앞으로 2주 동안 1,220만 달러 규모의 TV 광고를 예약했습니다. 인도 남부에서 폭우로 산사태가 잇따르면서 최소 120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실종됐다고 AP와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를 했습니다. 현지 시간 30일 새벽 인도 케랄라주 와야나드 지역에 산사태가 발생해 지금까지 최소 120명이 숨졌다고 주 당국이 밝혔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토사와 건물 잔해 등에 파묻혀 구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피해 지역으로 들어가는 길이 막히고 집안이 불안정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른바 방송사법이 5박 6일간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끝에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며 성토했고 민주당은 방송법 거부는 독재 선언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지난 25일부터 109시간 34분 동안 이어진 국회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5박 6일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해온 방송사법도 모두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KBS와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방송 3법과 방통위 회의계의 요건을 강화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입니다. 4개 법안 모두 여당의 필리버스터를 야당이 24시간 뒤 표결로 종결하고 단독 처리하는 과정이 반복됐습니다.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가 제출된 때로부터 24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의회 독재를 넘어 방송 독재까지 하려 한다며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2요구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공영방송이사회를 민주당 마음대로 구성하겠다는 검은 속내를 국민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결단코 방송장악악법들이 수행되는 일은 없도록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방통위를 정상화하고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법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대통령이 이 법을 거부하는 건 방송장악 의도이자 독재선언이나 다를 바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야당 단독 통과라고 표현하는데 8개 원내 정당 중에서 7개 정당이 참여해 압도적으로 통과시켰으니 여당 단독 반대 아닙니까? 하지만 대통령실은 여야 합의가 없는 야당 단독 의결에 우려를 표한다며 방송사법의 제2요구권 행사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방송사법이 국회로 돌아오면 이번에도 재표결을 거쳐 부결돼 결국 폐기될 가능성이 큽니다. 법안이 폐기되면 이를 보완해 또다시 발의하겠다는 야당과 필리버스터 배수진을 치는 여당의 거듭된 대립 속에 정치가 실종됐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가 어제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공개 회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독대는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4일 한 대표를 포함한 신임 여당 지도부 경선 출마자들과 오찬을 했지만 이 자리에선 한 대표와 따로 만나 대화를 진행하진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와 김동완 후보가 세 번째 방송 토론회에서 종합부동산세 완화 문제를 두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김 후보는 만약 자신이 이 후보처럼 종부세 완화를 주장했다면 겉과 속이 다르다는 뜻의 이른바 수박으로 몰렸을 거라며 이 후보에게 입장을 철회할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이 후보는 종부세를 폐지하자는 게 아니라면서 민주당이 종부세에 갇혀 정치적으로 압박을 받을 필요가 없고 종부세에 교조적으로 매달려 국민에게 고통을 줘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도를 휘둘러 같은 아파트 주민을 살해한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이 피해자가 자신을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습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A씨가 산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마주친 적은 있지만 개인적인 친분은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필요하면 A씨에 대한 정신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A씨 검거 직후 간이 마약 검사를 하려고 했지만 본인이 거부를 해서 모발과 소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네, 이처럼 이른바 묻지마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이번에는 경기 수원의 주택가에서 술에 취해 10대 학생들을 흉기로 위협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남 나주에서는 60대 운전자가 음주 단속에 불응하고 도주를 하다가 경찰차와 충돌해 경찰관이 다쳤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김대겸 기자입니다. 경찰차 여러 대가 주택가 도로 주변에 줄지어 서 있습니다. 어젯밤 9시쯤 수원시 세류동 주택가에서 만취한 20대 남성이
귀가 중이던 10대 학생들을 흉기로 위협한다는 신고가 접수된 겁니다. 피해 학생이 곧바로 몸을 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묻지 마시오 그냥. 애들이 놀래가지고 기겁을 하더라고. 아니라고 내가 막 소리 질러줬고 쟤라고. 걔가 칼 버리고 막 도망가려는데 경찰관이 따라가서 잡은 거죠. 경찰은 남성을 상대로 범행 경위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간 전남 나주에서는 경찰 음주 단속에 불응하고 달아나던 SUV가 도주로를 막고 있던 경찰차와 충돌해 그대로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 60대 A씨와 50대 경찰관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음주단속 조리차를 도망가다가 그 앞에서 경찰차가 이제 무죄를 받고 밑에 가고 있었나 봐요. 이제 오니까는 이제 가로 막은 거죠.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경찰차를 피해 5km가량을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특수 공무집행방해 치상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선 저녁 7시 반쯤에는 충남 공주시에서 대전 방향 국도를 달리던 3.5톤 화물 트럭이 충격 흡수대와 전신주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2시간 넘게 편도 2차선 도로가 모두 통제돼 차량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트럭 운전자인 70대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차량이 제어되지 않고 흔들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김대경입니다. 사건 사고 한 줄 뉴스입니다. 오늘 새벽 1시 40분쯤 경부고속도로 남청주 나들목 부근에서 부산 방향으로 달리던 4.5톤 활어 운반 차량에서 불이 나 활어가 폐사하면서 4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가수 싸이의 흠뻑쇼 콘서트장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10대 고등학생이 범행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 23일 새벽 유명 보안업체 직원이 자신이 관리하던 은행 현금 자동 인출기 ATM에서 1억여 원을 훔쳐 달아나 경찰이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현직 서울시 성동구의회 구의원이 술에 취해 유흥주점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커피를 파는 카페로 위장한 불법 사설 경마장 운영자와 이용자 등이 한국마사회법 위반과 도박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회적 목적 달성을 위해 개 보호소를 설치했더라도 적법 절차를 어겼다면 철거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승려복을 입고 스님 행세를 하며 남양주의 한 사찰에서 택시비를 달라고 행패를 부린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어제 오후 6시 10분쯤 강원 태백시 황지동에서 10대 태권도 선수들을 태운 25인승 버스가 도로 옆 수풀로 빠져 학생과 교사 5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모르는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대전 대덕구청 소속 공무원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자신이 관리하던 마약 사범에게 돈을 받고 약물 받은 검사 결과를 음성으로 허위 기재한 보호관찰소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미 대선이 석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해리스와 트럼프 양측 캠프에서 본격적인 선거 광고전을 시작했습니다. 해리스는 검사 시절의 이력을 강조했고 트럼프는 해리스의 국경 정책 실패를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The one thing Kamala Harris has always been, fearless. As a prosecutor, she put murderers and abusers behind bars. 해리스 캠프가 새롭게 공개한 선거 광고의 제목은 두려움 없이입니다. 검사로서 금융자본과 대기업을 상대로 싸워왔다며 항상 부자 편에서 온 트럼프와의 차별성을 내세웠습니다. But Donald Trump wants to take our country backward, to give tax breaks to billionaires and big corporations and end the Affordable Care Act. 반면 트럼프의 새 광고는 30초 내내 해리스 비판에만 집중합니다. This is America's border czar, and she's failed us. 국경 정책 실패로 범죄자와 마약, 테러리스트가 쏟아져 들어왔다며 해리스는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You haven't been to the border. And I haven't been to Europe. Kamala Harris failed, weak, dangerously liberal.
트럼프의 선거 광고는 6개 경합주에서 일제히 방영을 시작했습니다. 2주 동안 투입되는 광고 집행비만 166억 원에 달합니다. 미국 첫 흑인 대통령에 도전하는 해리스에 대한 지지세는 확산하고 있습니다. 흑인과 서남아시아계에 이어 이번엔 백인 남성 6만 명이 온라인 화상 모임을 갖고 3시간여 만에 400만 달러, 우리 돈 55억 원을 모금했습니다. I'm white, I'm a dude, and I'm for Harris. A woman president, man. How exciting! 트럼프 공개 지지에 나선 일론 머스크는 대통령 도널드를 입력하면 자동 완성 추천 단어로 오리가 가장 먼저 뜬다며 구글이 자동 완성 검색을 막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의 장남은 거대 IT 기업들이 해리스를 도우려고 선거 개입을 시도하는 정황이라며 머스크 주장에 맞장구 쳤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부정선거 의혹에 항의하는 베네수엘라의 반정부 시위가 격화하는 가운데 군과 경찰도 강경 진압에 나서면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인권단체 프로페날은 소셜미디어에 베네수엘라 대선 관련 시위로 30일 오전 10시 기준 6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중에는 미성년자인 15살과 16살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베네수엘라 군도 성명을 내고 전국 곳곳에서 공공기관 건물이 파손되고 폭력 행위가 이어졌다며 군인 1명이 총상을 입고 숨졌다는 사실을 국민께 말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경찰관을 포함해 48명이 상처를 입고 치료를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올여름 장마가 끝나고 열대야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전국 많은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체감온도가 35도 안팎까지 크게 치솟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이제 다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기상청은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올여름 장마가 끝이 났다고 밝혔는데요. 이제부터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더위의 기세가 본격적으로 강해지겠고요. 1년 중 가장 더운 시기를 맞이하겠습니다. 지난 밤 사이에도 열기가 식지 못하고 대부분 지역에서 25도로 또는 열대야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강릉은 30.4도로 초열대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33도, 광주 34도까지 오르겠고 대구는 37도로 올 최고 기온을 경신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온열 질환이 우려되는 만큼 여름철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심한 더위가 예상이 되는데요. 자외선에도 주의를 해야 한다고요? 네, 오늘은 비나 소나기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따라서 볕이 무척 강하겠는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고요. 전남 진도와 제주도는 위험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모자나 선글라스 등으로 햇볕 차단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체감 35도 안팎의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고요. 금요일인 모레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중서부 지방 곳곳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위메프 티몬의 모 회사 큐텐그룹의 구영배 대표가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국회에 출석해 사죄의 뜻을 밝힌 구 대표를 향한 질타가 쏟아졌는데 특히 야당은 국정조사와 청문회까지 언급하며 정부 책임론을 꺼내들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티몬 위메프 판매대금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의 총책임자로 지목되는 모 회사 큐텐그룹의 구영배 대표가 국회에 출석했습니다. 정산 지연 사태가 불거진 지 22일 만에 처음으로 공식석상에 등장한 겁니다.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으신 고객, 판매자, 그리고 파트너,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연신 고개를 숙였지만 정확한 피해액을 추산할 능력이 없다는 등의 해명은
여야 의원들의 공분을 불렀습니다. 자, 정확하게 추산하고 있지 못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의도된 사기 행위다. 이 사태만 놓고 본다면 구영배 대표는 굉장히 비열한 기업이다. 수갑 보내야죠, 수갑. 어떤 심정인지 알아요? 아세요? 그 돈 어디 있습니까? 정치권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의 늑장 대응이 사실상 TMF 사태를 방치한 셈이라며 질타를 쏟아냈습니다. 여기에 구 대표의 답변 태도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는데 그때는 지금처럼 그렇게 답변을 하셔갖고는 혼 많이 나실 겁니다. 괜찮은 기업인이나 괜찮은 회사를 시도했다는 증거가 없어요. 그거를 본인이 인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나아가 야당 의원들은 국정조사와 청문회 카드 등 정부 책임론을 꺼내들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더불어서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그리고 무대책이 만들어낸 비극이다. 앞서 열린 산자위 회의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소상공인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중소벤처기업부를 포함한 관계부처의 조속한 대응과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구영배 쿠텐그룹 대표가 자회사인 티몬 위메프의 대규모 판매 대금 정산 지원 사태 해결을 위해 가진 모든 것을 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구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피해를 본 고객과 판매자, 파트너,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그룹에서 동원할 수 있는 자금과 사재가 얼마인지에 대한 질문에 그룹이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은 800억 원이라면서 다만 이 부분을 다 투입할 수 있을진 모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 2월 해외 온라인 쇼핑몰 인수 과정에서 티몬과 위메프 자금을 끌어다 썼느냐는 질문에는 일시적으로 티몬 위메프 자금을 동원했지만 한 달 안에 바로 상환했다며 정산 지원 사태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티몬과 위메프가 입점업체에 주지 못한 대금이 2,2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류광진 티몬 대표는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현재 정산이 지연된 업체는 2,080여 곳으로 1,384억 원이 밀렸다고 밝혔습니다. 유화연 위메프 대표도 650여 개 업체에 880억 원을 주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두 업체를 합한 미정산 금액은 2,264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6월과 7월 거래분이 포함되지 않은 액수로 두 회사가 기업 회생을 신청하면서 자금이 동결돼 미지급 규모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미지급 액수가 2,200억 원을 넘긴 가운데 돌연 기업 회생을 신청하면서 당분간 정산금 회수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줄도산 위기에 내몰린 판매자들은 처음부터 대금 지급 의사가 없었던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티몬과 위메프에서 대금 10억여 원이 밀리며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운 대표 A씨. 갑작스럽게 나온 기업 회생 신청 소식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기다렸던 나날이 물거품이 됐습니다. 쓰러져 버리면 결국에는 얘네들은 변제할 의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기획됐다 이건 비만이다. 국회에 출석해 얼굴을 드러낸 구영배 큐텐 대표는 판매자들 피해를 정산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도와달라는 말부터 꺼냈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들을 약간만 도와주시면은 다시 정상화시키고 해결하고 그 반드시 피해 복구를 완전히 할 수 있다. 동원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그룹 내 자금은 800억 원이 전부라고 밝혔는데 30일 기준 티몬과 위메프 판매자 정산 지연 금액은 2,264억 원으로 그보다 3배가량 많습니다. 6월과 7월 정산 금액이 빠진 액수라 미정산 규모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티몬 위메프 피해자 모임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열고 부대표가 시간을 끌다 기업 회생을 신청한 것은 피해 복구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 회생 신청으로 자산이 동결되며 환불 절차도 중단된 가운데 위메프는 현금 결제 소비자들에게 회사 포인트로 환불을 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회사가 없어질 수도 있는 회사인데 그게 포인트를 주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제 생각엔 이거는 소비자를 두 번으로 가는 거예요. 티몬과 위메프 관계자는 판매자와 소비자 우려가 커 강제 회생 절차가 아닌 ARS 방식의 기업 회생 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위메프 고객의 환불 요청이 몰리면서
일부 고객 계좌번호가 누락돼 포인트로 지급되는 오류가 발생한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최우선 순위라던 소비자 환불도 원활하지 않은 데다 판매자들 정산은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피해자들의 막막함만 쌓이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오늘의 경제 일정입니다. 지난 6월 분야별 실물 경기 상황은 어땠을까요? 통계청이 오늘 6월 산업활동 동향을 내놓습니다. 앞서 5월에는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줄면서 10개월 만에 트리플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6월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를 발표합니다. 5월에는 한 달 만에 반등했던 대출금리가 오름세를 이어갈지 관심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올해 2분기 확정 실적을 발표합니다. 사업 부문별 세부 실적이 공개될 예정인데요. 2년 만에 세계 반도체 매출 1위 자리를 되찾아올지 주목됩니다. 네,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의 주택 착공과 분양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인허가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상반기 전국의 주택 착공은 12만 7천여 가구로 지난해 동기 대비 30.4% 증가했고 분양은 11만 2천여 가구로 69.3% 늘어났습니다. 또한 준공 건수도 21만 9천여 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6.3% 증가했지만 인허가는 14만 9천여 건으로 전년보다 26.1% 줄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전국의 매매 거래량은 31만여 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2% 증가했고 전월세 거래량은 2.6% 감소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휴가철이 다가왔습니다. 휴가철 여행지와 비용을 고민하면서 제주도를 가느니 차라리 일본을 간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요. 실제로는 어떨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평균적으로 제주도 여행비에서 조금만 보태면 가까운 일본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 속설이 실제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10명 중 8명이 넘었습니다. 대다수가 실제 가능할 거라고 믿고 또 공감하고 있는 만큼 보편적 통념으로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3박 4일 일정으로 예상 비용을 물었더니 제주도는 86만 원, 일본은 110만 원 정도였습니다. 제주도 여행비의 30% 정도만 보태면 일본에 다녀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건데요. 하지만 실제 여행비는 달랐습니다. 두 지역 여행자 평균 지출 금액을 봤더니 제주도는 52만 8천 원, 일본이 113만 6천 원으로 일본이 2배 정도 비쌌습니다. 일본은 예상 비용과 실제 비용이 비슷했지만 제주도는 실제보다 1.5배 정도 비용이 더 들어갈 것으로 생각한 겁니다. 제주도는 비쌀 것이다, 오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결과죠. 조사를 진행한 컨슈머 인사이트는 제주 여행에 대한 오래된 선입견, 부정적인 뉴스의 확대 재생산을 원인으로 짚었습니다. 비계 삼겹살 같은 제주의 부정적인 뉴스들과 일본 여행 붐이 맞물렸다는 건데요. 가보고 싶은 제주로 만드는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네, 군의 첩보 임무를 수행하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 군무원이 넘긴 군사기밀에는 신분을 위장하고 해외에서 활동하는 우리 측 블랙 요원 정보도 있었는데 신변 안전이 우려되면서 해당 요원들은 모두 귀국 조치됐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국군 정보사령부 해외공작부서에서 일해온 군무원 A씨가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군 수사당국에 구속됐습니다. A씨는 정보사 내부에 있던 보안 자료를 개인 노트북으로 옮긴 뒤 이를 다시 외부로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자신의 노트북이 해킹됐다고 주장했지만 정보사령부는 국회 답변에서 해킹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해킹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점이고 오늘 구속된 그 해당 인원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방첩사령부에서 수사를 할 것이며 A씨가 넘긴 자료에는 해외에서 신분을 위장하고 활동하던 정보사 블랙 요원의 신상 정보도 담겨 있었습니다. 이 자료는 신원미상의 중국 동포에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는데 수사당국은 북한 정찰총국 요원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사기밀 유출뿐만 아니라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 등도 함께 수사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정보사령부의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세 가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일단 해외 파견 인원에 대해서 적극적인 복귀 조치를 취했고요. 수년간에 걸쳐 양성되는 비밀 정보 요원의 신원이 노출되면서 대북 정보망에도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됩니다. 군 수사당국은 이에 따라 A씨가 군사 기밀을 유출한 의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군 정보사령부는 해외 정보와 대북 기밀 업무를 수행하는 국방부 직할부대로 임무 대부분은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네, 북한이 5년 넘게 비워둔 베트남 주재 대사를 새롭게 임명했다고 외무성이 밝혔습니다. 외무성은 오늘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베트남 주재 특명 정권 대사로 리승국을 임명했다고 공개했습니다. 베트남 주재 북한 대사직은 지난 2019년 4월 김명길 당시 대사가 본국으로 돌아간 뒤부터 공석으로, 리승국은 그동안 북한 관영 매체에 언급된 적이 없는 인물입니다. 외무성은 또 싱가포르 주재 대사에는 리길성을 임명했다고 밝혔는데, 북한이 외국 주재 대사를 임명한 건 지난 2021년 2월 리룡남 중국 주재 대사 이후 3년 반 만입니다. 올해 상반기 북한이 중국에서 들여온 쌀 수입액 규모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10% 수준으로 줄었다고 미국의 소리 VOA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방송은 중국 해관총서 자료를 인용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북한의 대중국 쌀 수입액은 571만 3천 달러어치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0분의 1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밀가루 수입액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분의 1 규모로 감소를 했고, 옥수수 수입액도 1.3% 수준을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송은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에 쓸 포탄을 공급받는 대가로 쌀을 대체할 곡물을 다량 지원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 견해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채는 불법 유사 투자자문, 이른바 리딩방 사기 범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실제와 모습이 똑같은 가짜 거래소 사이트는 물론이고 유명인 사칭까지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는데요. 최근 반년간 신고된 피해 금액만 3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안동준 기자가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투자 정보를 공유하는 SNS 오픈 채팅방에서 소개해준 비상장 주식거래 사이트입니다. 상반기 기업 공개, IPO 최대어로 꼽힌 회사의 주식을 싸게 구매할 수 있다고 홍보합니다. 일반 공모가보다 40% 저렴한 기업 특별 공급을 미끼로 입금을 종용하는 겁니다. 저명한 경제학 교수와 금융당국의 이름을 내걸고 투자자를 안심시키지만 모두 거짓입니다. 특별 공급은 애초에 없을 뿐 아니라 해당 사이트 자체가 실제를 감쪽같이 베낀 가짜입니다. 저는 이코노미스트라 개별 종목은 추천하지도 않고 개별 종목은 알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제 이름으로 개별 종목 추천 이런 것들이 나오면 전부 사칭이라고.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불법 리딩방 사기가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말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투자자 계좌에 일단 돈을 넣어줘 경계심을 늦추는 게 대표적입니다. 그렇게 믿고 투자액을 늘리면 어느 순간 돈을 가로채 연락을 끊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5억 8천 정도 돼. 5억 8천 정도. 그래가지고 돈 이제 노후자금 좀 있는 거하고 집 단벌리 했고 집도 뭐 반 이상은 다 날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진짜 내가 멍청이네. 최근엔 유명인을 사칭해 투자 앱을 깔도록 한 뒤 186억 원을 빼돌린 일당이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만 85명에 달했습니다. 관리책과 자금책 등 역할을 나누고 해외에까지 조직을 두는 등 수법이 전문화되고 있습니다. 정식적인 업체가 아니면은 일단 뭐 10중 8구 사기일 수가 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의심하고 확인해 봄으로써 내 노후 자금, 평생 모은 자금 수천 수억을 건질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불과 반년 동안 경찰에 신고된 리딩방 사기는 3,200여 건. 추정 피해액은 2,970억 원이 넘습니다. 오늘 밤 방송되는 YTN 탐사보도 프로그램 팩트 추적은 투자자를 놀리는 신종 범죄의 심각성을 파헤치고 계좌 지급 정지 등 실효성 있는 피해 예방 대책을 집중 모색합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일본에서도 기록적인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 백화점 식당에서 장어 도시락을 먹은 손님들이 집단으로 식중독에 걸렸습니다. 현재까지 감염자는 160명을 넘는데요. 사망자까지 발생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섭씨 37도를 넘나드는 무더위. 일본인들에게 장어는 더위를 이기는 보양식입니다. 우리가 복날에 다양한 건강식을 먹듯 7월 말 장어를 먹는 풍습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4일과 25일 백화점 장어 전문점에서 장어 도시락을 먹은 손님들이 설사와 구토 증세를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증상을 호소한 사람은 100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이 가운데 90대 여성은 구토를 한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改めましてこの度は誠に申し訳ございませんでした。 지역 보건소는 환자들에게서 황색 포도상 구균이 검출됐다며 식중독 증상이라고 밝혔습니다. 황색 포도상 구균이 생산한 독소는 가열해도 파괴되지 않아 열 처리를 한 식품을 섭취해도 식중독에 걸릴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난 장어 전문점에서는 도시락을 만들 때 위생 장갑을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手袋っていうのは着用がされていたんですか? 手袋使用は当日に至ってなかったと報告を受けております. 가게 자체 규칙에는 장갑을 끼도록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현재까지 이 가게에서 판매된 도시락 등 장어 관련 제품은 모두 1,760여 개나 됩니다.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지역 보건소는 사고가 난 백화점 장어 전문점에 대해 영업 금지 조치를 내리고 감염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산불로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된 북마케도니아에서 강풍에 산불이 확산하면서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북마케도니아 당국은 북동부 마을 코코신제에서 7월 초 산불이 시작된 이후 첫 사망자가 나왔다고 밝혔는데요. 인접국가 알바니아 서부에서도 산불이 유명 관광지까지 확산하면서 주민들이 대피했습니다. 영국 어린이 댄스 교실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의 사망자가 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잉글랜드 머지사이드 경찰은 사우스포트에서 발생한 흉기 공격 사건으로 중태에 빠졌던 9세 여자 어린이가 사망했고 사건 당일 6세와 7세 어린이 2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는 이 사건에 충격을 표시하고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로했습니다. 영국 BBC의 유명 뉴스 진행자였던 휴 에드워즈가 미성년자 음란물 제작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고 경찰이 현지 시간 29일 밝혔습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에드워즈는 미성년자 휴대폰에서 발견된 외설적인 사진을 만드는 등 3가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BC에서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뉴스 진행자였던 에드워즈는 20년 이상 BBC 뉴스10 앵커를 맡아왔는데요. 미성년자에게 거액을 주고 나체 사진을 산 의혹 등이 불거지자 지난 4월 퇴사했습니다. 얼룩말 가운데 가장 몸집이 크고 세계적으로 멸종 위기에 처한 그래비 얼룩말이 미국 시카고 한 지역 동물원에서 태어났습니다. AP는 시카고 브룩필드 동물원에 살던 8살의 얼룩말 뉴타가 34kg의 수컷 새끼를 낳았다고 전했는데요. 멸종 위기종인 그래비 얼룩말은 1970년대 후반 전 세계에 약 15,000마리가 있었는데 현재는 3,000마리가 조금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중국 수도 베이징에 4단계 호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주황색 경보가 내려지며 미윈과 화이로, 미윈과 통저우 구간 열차 운행이 모두 중단됐습니다. 미윈과 핑구 등 외곽 지역의 돌발 홍수 경보가, 차오양과 퐁타이 등엔 침수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픽이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조달청이 발주한 아파트 감리 용역 입찰 비리를 조사해온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수천억 원대 담합을 벌이거나 뇌물을 주며 일감을 따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검찰은 뇌물용 비자금을 조성하면서 정작 감리 현장에 쓸 돈은 줄어들게 되고 기술력이 없어도 뇌물로 용역을 낙찰받으면서 안전사고 위험을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LH 감리용역 입찰평가에 참여한 심사위원이 아내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입니다. 이제 일해서 돈 버는 시대는 지났다며 정년까지 9년 8개월이 남았으니 죽어라 심사에서 돈을 벌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평소에도 감리업체들이 상품권이나 돈을 주면서 자신에게 영업한다는 설명도 보입니다. 감리업체들의 대규모 입찰 담합과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1년간의 수사 끝에 모두 68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감리업체 17곳은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용역 94건을 짬짬이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의 공공임대 아파트와 병원, 경찰서 등에 대한 감리 용역이 대상이었습니다. 낙찰자를 미리 정해두고 나머지는 들러리를 서주는 방식으로 탄행 계약금만 5,740억 원에 달했습니다. 심사위원은 한 명이 적게는 300만 원, 많게는 8천만 원을 인사비 명목으로 받고 좋은 점수를 달라는 청탁을 들어줬습니다. 블라인드 심사였지만 업체들은 고유 표식을 제안서에 달아 자기 업체라는 걸 알아볼 수 있게 했습니다. 텔레그램이나 공중전화로 연락을 주고받고 직접 대면해서 현금 거래만 하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결국 뇌물을 마련하느라 감리 현장에 투입하는 자금은 줄 수밖에 없고 안전사고 위험성도 커진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공공 건물 건축 비용이 불법적인 로비 자금으로 이용되었고 그 결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감리의 부실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검찰은 앞서 국토교통부 등과 입찰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 가운데 뒷돈으로 오간 6억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추징 보전 조치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카드게임을 즐기면서 술을 마시는 홀덤펍에서 불법 도박 사례가 늘면서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는데요. 이번엔 홀덤 관련 협회가 불법 환전소 역할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회원 업소에서 오간 판돈을 기부금 명목으로 받아 승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왔는데 상금을 탄 참가자들도 수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둥근 테이블에 둘러앉은 사람들이 카드게임을 즐기고 있습니다. 평범한 홀덤펍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불법 도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곳을 비롯해 전국의 52개 홀덤 업소들은 40대 A씨가 지난 2021년 서울에 설립한 비영리 법인 홀덤협회에 가입했습니다. 과거 인기 드라마 주인공에게 바둑을 가르치고 홀덤 업계에서도 이름이 알려진 A씨는 연예인을 내세워 회원 업소를 모집했습니다. 업소에서 오간 판돈을 기부금 명목으로 협회로 송금받고는 수수료를 뗀 나머지를 승자에게 상금으로 입금했습니다. 협회가 사실상 불법 환전소 역할을 한 겁니다. 이런 방법으로 협회로 오간 돈은 경찰이 확인한 액수만 64억 원에 이릅니다. 판돈의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불법 환전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각 업소들은 협회 소속 회원사로 등록되어 있어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할 수 있다고 홍보하여 도박 참가자들을 끌어모았으며 업소들은 협회에 신고한 것 외에도 별도의 도박판을 벌여 참가비와 환전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범죄 수익이 100억 원이 넘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협회장 A씨와 업주 2명을 구속한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다른 업주와 딜러 등 156명도 함께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서울시의 체육 법인 취소를 요청하고 상금을 타간 4천여 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차상입니다. 네, 뉴스타트 3부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